자, 안녕하십니까.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천문TV 별자리 정보의 이야만 자메이카입니다. 자, 오늘은 존 윅 챕터 4, 정말 뜬금없지만은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 영화에 대한 소개는 차치하고라도 천문TV 그리고 많은 별자리 채널에서 늘상 말해왔었던 시대의 변화가 있거든요. 물고기자리 시대 2160년에서 물병자리 시대 2160년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과도기예요. 과도기. 그런데 이러한 법칙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개인 차트에도 모두가 통용이 된단 말이죠. 별자리를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은 문 프로그레스나 트랜짓 같은 또 다른 별자리 차트를 보는 스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내면, 무의식, 본질, 이런 에너지들이 다른 챕터로 넘어갈 때, 계절로 치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럴 때 논리로 얘기를 하면 물고기자리 시대의 2160년에서 물병자리 시대의 2160년으로 넘어가는 요 와중에 속된 표현으로 뜨는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냐면 처녀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자리와 마주보는 반대 별자리가 처녀자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물고기자리와 처녀자리는 같은 별자리예요. 서로 마주보는 별자리들은 결국엔 같은 별자리라는 뜻이에요. 백종원 선생님, 오은영 선생님,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는 봉준호, 박찬욱,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처녀자리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제가 앞에 언급했던 인물들은 전부 다 사람마다 어떤 호불호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해왔던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을 보면 물고기자리 시대에 있었던 그냥 관행상으로 그냥 넘어갔었던 것들을 전부 개선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식음료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전파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식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이런 이슈들을 사회적으로 좀 부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에서 인정한 이 작품들을 제작을 할 때 그 스태프들의 노동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물고기자리 시대 때에 뭔가 불합리적이고 노예계약 같은 옳지 못한 사회적인 관행들을 싹 뜯어고치는 이런 이슈들을 끌어올린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존 윅 챕터 4, 이 영화 역시 주연 배우인 키아누 리브스, 그 다음에 감독인 체드 스타헬스키, 이 두 분의 별자리가 버고 처녀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존 윅이 1편이 나왔을 때부터 거의 광신도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추앙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왜냐? 이 두 명의 아티스트들이 오직 액션이라는 이 컨텐츠로 똘똘 뭉쳐서 만든 장르적 특징을 가진 영화라는 거. 기존의 연출, 시퀀스, 어떤 영화라면은 골고루 좀 이렇게 충족시켜줘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싹 다 배제하고 오직 액션을 위한 쾌감, 이것만을 위한 말 그대로 처녀자리의 키워드인 현실적인 서비스, 이런 집합체라는 거죠. 그 시리즈가 1편, 2편, 3편까지 와서 결국엔 이 4편에서 드디어 레전드를 찍어버린 겁니다. Challenge him to single combat. If you win, you'll have your freedom. And when I see you, I'ma take what I want, so. Amen. 이번 주말에 존 윅 챕터 4가 이제 정식 개봉을 하는데, 저는 그냥 유료 시사회로 가서 그냥 보고 왔거든요. 제가 워낙에 팬이기도 했지만 3시간이면은 영화가 조금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는 그냥 경이롭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히 단어나 무슨 어떤 비유 따위로 이 영화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 장르적인 쾌감,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오롯이 온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돌비 사운드 혹은 IMAX 같은 이런 아주 빵빵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극장에서 관람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그 쾌감은 보름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 에너지에 대한 영감 뭐 이런 것들이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정도로 제가 좀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You ain't real, hope ya. Y'all feel the wrath of Killer. Many try, many die. If you wanna war, get it bloody. C'est pas pour les gars. 최근에 마블이나 여러 가지 영화들이 뭐 개연성 그리고 뭐 PC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점철되어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존 윅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싹 거세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관객을 위해서 액션 시퀀스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가 4편까지 왔는데 아예 영화의 도입부에서는 그 유명한 아라비아 로맨스의 그 사막의 전투 씬으로 시작을 해서 He's in death. Yeah. Not really. 오사카 콘티넨탈의 어떤 아시아의 칼, 화살 이런 옛날 전투 방식을 지나서 But a good death only comes after a good life. 파리에 이르르는 현대 카 체이싱 그 다음에 근대 화기 액션 You ain't real, hope ya. Y'all feel the wrath of Killer. 그리고 마무리로 파리 에펠탑의 광장에서의 황야의 무법자 If you win, the table will honor its word. 전 세계 액션 걸작들의 오마주를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관객들을 위해서. 키아누 리브스 같은 경우는 쌍절곤 액션도 하고 이번 영화의 거의 치트키죠. 견자단 형님은 일본 영화의 그 자토이치 맹인 검사 이런 것들도 오마주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싹 가지고 와서 관객들의 스트레스 해소 혹은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모든 관객들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남성성들이 너무 많이 거세가 돼서 혹은 초식남 뭐 이런 이제 남성들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을 때 이런 본투비 상남자 같은 액션물이 나온다. 그럼 남성들은 열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여성 관객분들도 유니섹스 그리고 중년의 섹시미 무슨 어른미 뭐 이래가지고 키아누 리브스를 포함한 모든 배우들의 이런 상남자 액션을 또 보고 열광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존 윅 챕터4는 대한민국에서는 최소 800만 이상의 뭐 속으로는 거의 뭐 1000만 이상의 흥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심리적인 요인은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작품은 제가 일단 봐서 아는데 그 누구도 액션만큼은 깔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액션 영화도 존 윅 챕터 4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키아누 리브스 그 다음에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의 출생 차트를 한번 열어봤어요. 물론 출생시를 알 수는 없지만 날짜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충의 차트를 열어보니까 이 두 아티스트의 차트가 전부 다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키아누 리브스 같은 경우는 문사인 자체가 플루토 사인하고 아예 컨정션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건 뭔가 거의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 역시 비슷한 어떤 액션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처녀자리 별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키아누 리브스 같은 경우는 비너스, 마스, 문사인이 전부 다 개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의 여러 가지 어떤 기행이나 자신의 스탠트맨에게 롤렉스나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걸 선물하는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 같은 경우는 마스의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사자자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력하게 있는 처녀자리라는 뜻이죠. 그 정점은 당연히 액션 스턴트 바로 그 잡채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두 배우와 감독의 첫 인연이 매트릭스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매트릭스라는 프랜차이즈와
존 윅이라는 프랜차이즈에 이 두 아티스트가 함께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두 작품은 전부 다 어떤 이 강력한 시스템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트릭스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료가 워낙에 많이 있고, 존 윅 같은 경우는 시즌3 파라벨룸에서 아예 대놓고 오프닝에 자유의 여신상을 보여줍니다. You have no idea what's coming.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해석을 할 때 존 윅이라는 인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어떤 강력한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마치 기계처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이런 일상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캐릭터 같은 게 바로 존 윅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단순하고 심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 아닐까 싶고, 약간은 흥미로운 게 이게 뭐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매트릭스를 촬영을 할 때는 거기에서 오라클로 출연을 했었던 글로리아 포스터라는 정갈자리 배우랑 존 윅에서는 샤론 역, 그러니까 호텔의 컨시어지 역할을 했었던 랜스 레스딕이라는 배우, 이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뭐 저희끼리 이 어스트롤러저들 사이에서는 뭔가 이런 영화 콘텐츠에서 뭔가 큰 어떤 영감을 줄 때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한 명씩 집어간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또 공통점도 존재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존 윅 챕터 4에서 굉장히 핫하게 다시 한번 이름이 거론될 그런 어떤 배우로는 당연히 견자단, 그리고 오사카 지점의 컨티넨탈에서 컨시어지로 나왔던 리나 사와야마라는 이 배우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두 배우가 둘 다 사자자리거든. 물고기자리 시대에서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가장 핫하게 뜰 수 있는 별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녀자리, 브람리에 썼던 시스템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이 처녀자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요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실 때 클레임을 거는 별자리는 무조건 처녀자리거든요. 그리고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면은 물병자리 시대의 반대 별자리는 또 당연히 사자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병자리나 사자자리나 굉장한 크리에이티브한 별자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개성을 강력하게 뽐내는, PR을 할 줄 아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아티스트들, 이런 플레이어들이 앞으로는 뜰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존 윅 챕터 4, 이 작품은 엄청난 흥행의 요소가 꽉꽉 들어차 있다. 이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주말에 개봉하는 존 윅 챕터 4 Goes out to you, Mr. Wig. 42 regular, wasn't it? Yeah. And so it begins. 지금 남자친구 사귀고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존 윅 챕터 4 본인 돈으로 예매해서 남자친구랑 같이 가서 이 영화를 본다. 그럼 그 남자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여친으로 기억에 남는다에 제가 왼쪽 손톱을 자, 그럼 오늘도 천문TV 컨텐츠 재미있게 시청을 해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